어, 민주당이 당헌 80조 기소되면 직무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어. 근데 예외 조항을 뒀죠. 근데 이 당헌 개정이 무산된 이유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소시 직무정지에서 이게 이제 기소시 직무정지라고 돼 있던 기존 당헌을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개정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80% 능선 넘었다고 얘기할 정도였어. 근데 이 결정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까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비대위에다가 이제 토스를 해. 최종 결정할 수 있게끔 비대위가 부결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 이거는 못 하는 건데 이제 예외 조항만 추가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부결시키긴 했지만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대위에서 부결됐다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당원 청원 시스템이 새로 생기고 그 청원 시스템을 통해서 처음으로 5만 명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당원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원들을 대놓고 무시한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는 부결시킬 게 아니라 이거는 비대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냥 당무위원회로 넘겨주든가 해야지. 지들이 뭔데? 비상대책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예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뭔데 그걸 결정을 합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비 내에서 투표하라고 문자 띡띡 날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원 투표하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보내. 민주당 당원 80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당원들의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눌러서 딱 이틀 동안 투표해가지고 찬성이 많으면은 개정하고 찬성이 반대가 많으면 개정 안 하면 되잖아. 대체 얘들은 이런 돌대가리들이 어딨냐고 말이야. 정청래 의원이 조중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당원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말이 더 이거 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아니 당원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또 그런 말도 했거든요. 상대 적의 무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예를 들면 당원 개정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워딩을 그대로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더 못 나가는 비대위가 좀 아니라고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민주당 당원 80조 1항 한번 볼게요.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제 이거는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어서 실제로 사문화돼 있던 거예요. 써먹지도 않았던 건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검찰 수사로 치고 들어올 때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하냐라고 반발할 수 있는 그 악영의 소지가 일단 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예외 조항 만든 거 한번 보여줄게요.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최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윤석열이 검찰로 뭔가 정치권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엄청난 뭐랄까요 목소리가 반영돼서 이게 논란이 된 거지.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 이미 비대위가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 들어섰으니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겠다라고 운을 띄우고 그 과정에서 이런 당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민주당 당원들이 이걸 개정해라라고 했던 그 맥락이에요. 당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개정하라고 한 게 아니라 비대위에서 이미 이건 개정해야지 윤석열 정권에서 악용
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그걸 띄웠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거 그냥 유지해 예외 조항이 있다고는 치지만 이거 하나도 못하면 나는 이번에 이거 결정 보고 그랬네. 민주당 기득권들 대단하구나 진짜. 예. 이 기득권들이 또 지들이 할 때는 막 당원 당규 막 바꿔요 또. 그 대단한 그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못 바꿔. 그리고는 조그맣게 예외 조항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반발했던 몇 명 의원들이 그냥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당헌이라는 건 당 내의 자치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당 내의 문제는 당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조 그 항목 자체가 만들어질 때는 상징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저렇게 그러니까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대처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검찰에 탄압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의 판단을 법에 맡깁니까? 사법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처벌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당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검찰이 기소만 하면은 우리 당원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정치적 판단을 법에다가 맡기냐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이재명 체제에서 이 당헌이 쓰일 일은 거의 없다고는 보는데 당을 어마어마하게 흔드는 요소로는 작동할 거예요. 이게 있는데 왜 이재명 뭐 당대표 기소됐는데 왜 이거 징계 안 하냐 같은 소리 막 내부에서 박용진 같은 자들이 막 딱 예, 씨불씨불 할 거라고. 이번에 그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의원총회도 하고 막 그 선수별 무슨 자기들끼리 토론이라고 그랬는데 의원총회 이제 나서지 반대 토론. 박용진, 전해철, 서른, 윤해찬, 최인호, 강병원. 와, 투명하네. 이런 사람들이 이거 뭐 없애면 안 된다고. 아, 역겹습니다. 동지애라고는 쥐뿔도 없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 목소리 커지니까 비대위가 꼬리 내린 거 아니야. 아니, 저런 사람들도 이재명 기준으로 똑같이 검찰 조사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용진, 전해철, 서른 와이프 한 번씩 털어봐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밀고 들어올 거 뻔한 상황에서 기관총 들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너한테 새총 하나 남겨주고 너 이거 예외 조항 있으니까 이걸로 너는 싸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당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이 그런 말도 했죠.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의 가능성은 친문 의원들한테 더 많이 있다.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이제 찬반 토론을 하는데 1대4였다 그래요.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 전준희가 보통 그런 거를 이렇게 결론 내려서 올라오면 비대위는 통과만 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아주 지랄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김현정 비대위원만 이제 개정에 찬성을 하고 나머진 다 개정에 반대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찌질하기가 내가 여기도 아는 정치인들 꽤 있는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준희가 그만큼 논란을 만들어 갖고 이거 개정합시다라고 올렸으면 도장 찍어주면 되거든. 네. 저번에 전준위에서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 국민 여론조사 집어넣자고 해서 올라왔을 때도 그때도 다시 한번 비대위에서 그 반대해가지고 그 안규백 의원이 전준위 위원장 사퇴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집어넣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론을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가지고 비대위가 이런 일을 해버리니까 계속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기소도 다 기소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 이제 지금 이걸 개정을 반대한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뇌물수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재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 이번 법들 모르는 겁니다. 엮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예를 들면 지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선동하고 있는 것도 결국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엮기 나름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조항을 없애줘야 된다고. 그 엮는 것도 파보면은 민주당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쌍방울 이야기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거 똥파리들로부터 나오고 그 똥파리 중에 한 명 죽었다고 그것도 연관시켜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 수준이 민도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준희가 1심까지는 봐주다고 이야기를 했죠. 국민이 원하는 거, 지지자들 원하는 거는 대법원 3심 가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후퇴를 해가지고 오늘 비대위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앞으로 당무위하고 중앙위에 한번
씩 더 남았다고는 하는데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당무위로는 안 넘어가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면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휘발유 그 기름을 넣고 운행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정치 행사였어. 그러면은 정치 자금 그 집행 위반으로 걸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그 스킬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기소된 게 없기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문 의원들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검찰이 엮고자 딱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것들은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다 엮어 넣을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한동훈이랑 같이 저기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하는 거 보세요. 없는 것도 어떻든 간에 밀어붙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최명이 그냥 뇌물수수 정치자금 위반만 해도 되겠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분위기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정혜, 이용우, 선한희 비대위원이 아주 극렬 반발했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 있죠. 민주당 비대위원 중에 전라북도 출신의 그 기초 의원인가요? 광해 의원인가요? 광해 의원입니다. 그 선한희라고 여성 하나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예. 비대위 발언 보니까 박지원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빨리 최고위원회 만들어지면 좋겠어. 뭘 정치도 잘 모르는 것들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잘 눈치 엄청 보는 거죠. 왜? 아침에 조중동 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을 추천해준 기성 국회의원의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참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강훈식 사태 후에 첫 1대1 토론도 있었죠. 전주에서. 그 전주에서 뭐 JTV인가요? 뭐 있잖아. JTB 전주 방송이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토론을 했는데 1대1 토론하는데 박용진 보면은 진짜 갈수록 비호감이야. 물론 옛날에도 비호감이었습니다만 비호감이 도가 좀 지나쳐. 이번에도 비방만 요란하게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라니까. 왜 이재명 갖고 무슨 뭐 셀프 공천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리고 이제 이게 1대1로 게임이 붙었으면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깠던 걸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보여졌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와보면 계속 20에서 19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면 자기 아젠다를 좀 던져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호남에 왔으니까 호남 이야기를 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셀프 공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의사는 개진했고 당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출마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도돌이배처럼 계속 질문을 하니까 짜증이 배가 되더라고요. 네, 박용진은 사실 낙전을 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낙전? 네. 이 아니, 낙전? 이재명한테 무조건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박용진을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론이 써주니까. 네, 그거라도 주워 먹자라는 겁니다. 박용진을 순수하게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반 이재명 표라도 모아보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맨날 이런 식의 토론만 되돌이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우라가 없이 이재명 반사체로서만 지금. 네. 박용진 씨, 그래 당신 정치 인생 끝나.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한 사람 민주당이 없었어. 이런 정도는 후보로 나갔을 때는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서로 지켜야 되겠다 이 느낌이 돼야 되잖아. 예. 이재명은 안 돼. 그리고 나는 콘텐츠는 없지만 이재명 대신 내가 당대표야 되겠어. 이 자세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 에너지만큼 윤석열을 욕하고 비난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이재명한테 왜 당신은 윤석열한테 분노하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당원들이 박용진이 겁나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의 표가 빠지지는 않겠지만 박용진한테 몰리는 그 지지세라는 게 진짜 민주당원들이 보내는 민주당 다음에 대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로 진짜 지지를 보낼 거예요. 우리도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박용진도 같이 지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욕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적이 있는데 왜 우리 편끼리 이렇게 진짜 죽일 듯이 싸우냐고. 아니 이재명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까는데 거죠. 윤석열을 못 가는 게 민주당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당대표 후보도 사실은 후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박용진이 뭐
팬덤이 부러웠다라고 하는 그거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전주 토론 이야기예요. 오늘 방송국에 들어오는데 제 고향이 고향이 전북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다 박수를 쳐주더라. 이 후보는 조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리장성보다 더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팬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요. 비문이라서.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박용진이 봤을 때 그 강성 팬덤 맞는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박수를 쳐주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왜 팬덤이 없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거 718요 그냥. 지금 시기는 718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얼마나 품이 넓습니까? 얼마 꼴배기 싫어도 박수는 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성 팬덤에 대해서 그렇게 까더니 속마음은 뭡니까? 부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곧 생길 거다. 안 생겨요. 어제 이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토크를 하셨는데 저 방송 끝나고 바로 와서 토크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원된 지지자들이 아니고 정말 이재명 후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는 박용진 후보가 앞으로 전주울에 후보를 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전주울에 재선거가 열리고 그 이상직 의원의 그 경선 불법행위로 낙마를 해서 문제가 된 지역구이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이덕춘 변호사인데 공천을 누구를 할 거냐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지. 야, 그냥 숟가락 잘 얹네. 그냥 난리듯이 문제를 지적을 네. 하셨고 박용진. 이재명 후보께서 현답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 상황에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변하거나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상황이 변해서 다시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박용진이 그 지역구에 대한 디테일도 없었네. 그렇죠.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박용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원칙 바꾸고 그때마다 당원 당규 바꿀 거면 당원 당규 왜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빨리 지우시고.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재명만 설사 이재명 관련이 있다 치더라도 관련 없는 걸 관련 있다고 막 갖다 붙이면서 왜 민주당 주류들 구주류들은 왜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이낙연 때는 다 바꿨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꽃길 깔아줬잖아요. 이낙연 때는 다 바꾸고 지금 그거 개정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이낙연 도왔던 사람들이야. 근데 도대체 이게 왔다 갔다 말이 되냐고요. 지금 당대표 한 8, 9개월밖에 못하면 당원 당규상 민주당 당대표 나오면 안 되는데 이낙연이 당대표 한번 거쳐야 돼. 민주당 당대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선 나가라고 꽃길 깔아줬어. 그 당원 당규에 대해서는 반대 한마디 없던 자들이 지금 이딴식 이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당원 80조 개정 반대한 놈들이 다 이낙연 때는 또 찬성했던 놈들이야.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 진정성을. 그렇죠. 아니 그런데다가 어제 윤영찬이 페북에 썼던 글인데 이렇게 계속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 문재인 대표의 지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겠어요? 반명 세력을 지금 집결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파는 겁니다. 거짓말 적당히 하시오. 이게 소득주도 성장 당 이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폐기했다는 표현보다는 그 용어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든지 그게 재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용어를 폐기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쨌건 민주당이 이렇게 이중적이야. 정치인들 하면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 극렬히 반대했던 뭐 아까 그 명단들 있죠. 서른, 박용진, 서른, 강병원. 전해철, 서른, 윤영찬, 최인호, 강병훈 이런 사람들. 옛날에 이낙연 때는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원 당규는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게 표현하면은 시대 상황에 맞게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나쁘게만 볼 건 사실 아닌 거지. 검찰공화국이 돼서 검찰이 기소권을 악용할까봐 이걸 아예 논란이 될 조항을 없애버리자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80%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민도이기도 하잖아요. 80%가. 예. 그러면 당원 당규도 당연히 바뀌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들 조용할 것 같지? 날이면 날마다 당대표 흔들게 할 거야.
지금 이재명 당대표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숫자는 많이 없어요. 내가 네. 봤을 때 한 20명 안짝인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어마어마하게 흔들어댈 거예요. 그러다가 당원 80조 비슷한 어떤 게 나오면 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당대표라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라 그러냐? 왜 이거 당무정지 안 시키냐? 뭐 이런 식의 계속 논란이 만들면 조중도 신나가지고 아침마다 헤드라인을 걸겠지. 이재명 기소됐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아유, 씨. 그러려고 이거 안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치 뉴스에서 정책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A 정책을 찬성하는 의원들끼리 B 정책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들여다보니까 우선순위 가지고 다퉜다더라. 이런 뉴스 보면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항상 누군가 싫다 좋다,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만 싸우는지 너무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송만 보지 마시고요. 전화를 하든 앱을 까시든 간에 당원에 가입을 하세요. 맞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박용진이 강북이죠, 강북. 예. 강북구? 그 지역위원회에 박용진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많아지면 공천 경선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것은 불법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모습인 거야. 다수가 내가 참여해가지고 박용진이나 윤영찬이나 서른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수 있어요. 예. 이재명 손에 피 안 묻히고 탈락시킬 수 있다고. 근데 왜 자꾸 비판만 하고 당원 가입 안 하냐고. 지금 이런 일 일어났을 때 민주당 짜증나서 탈당하신다고 하는 분들 저는 이건 진짜 불확실하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에 가입을 해서 내 표 한 표 내 목소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다만 당비를 1,000원 이상 하지 마세요. 1,000원만 하세요. 왜냐면 그 이상으로 하면은 분노가 더 커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요. 민주당 당원의 목소리가 아직도 전달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그 결정이. 예. 당원들이 무서운 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는 박용진 지역구 권리당원이지만 박용진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당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박용진이 공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누가 말할 수도 없는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당원 가입하십시오. 내 지역구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사람 총선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총선 분위기 이미 업이야. 내년 여름 1년 후만 돼도 총선 분위기 업이에요. 누가 공천될 건지. 내년 여름 8월 달 1년 후면요. 총선이 7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 그 지역에 우리 지역구 여러분들 댓글창에 한번 써주세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민주당인 경우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난 박용진이 싫은데 박용진 지역구다 하면 박용진 X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 지역구에 김병기가 마음에 들면 김병기 O라고 쓰세요. 한번 해보세요. OX. 재밌겠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지. 그리고 민주당 오늘 진짜 열받는 거. 그런 거 개정은 첨예한 논란 상황이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라니까요. 우상호 위원장님. 카톡으로 물어봐서 당원들이 봤을 때 이거 개정하라는 요구가 크면 개정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개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원 반대가 더 많더라. 누가 요구를 해 그거를. 그게 민주주의인데. 네. 아마 이재명 당대표 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아마 중요한 사안 각각 관련해서 정말로 온라인을 확인해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만들 것이고 이런 사안 같은 경우 정말 전당원 투표로 카톡 위원회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 X표 찍으신 분들은 당원 가입 독려하세요. 같은 지역에. 어우. 엄청 올라가네, 막. 음.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아우, 흥분돼. 죽겠네.